오늘 영상은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27년 영주권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최근에 퀸즐랜드가 막바지에 엄청나게 초청을 많이 해서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신 분들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5월에 발표됐죠. 예산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6월이 또 주정부 190-491 초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막바지 시기여서 이 발표 내용 공유드리는 거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2026년, 27년 전체 호주 이민 숫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18만 5천 명을 영주권을 발급해 줄 예정이고, 이거는 초청장 개수가 아니고 영주권을 받는 동반한 가족 인원을 다 포함해서 18만 5천 명을 준다는 뜻이고, 작년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 중 약 13만 명은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줄 예정이고, 이 기술 이민에는 점수제 기술 이민도 포함되고 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숫자 중에 70%가 온쇼 비중이 맞죠. 그리고 30%가 오프쇼고. 네, 내년에는 70%는 무조건 온쇼, 그러니까 호주에 이미 들어와서 영주권 도전하는 분들 위주로 뽑을 거라는 뜻은 결국 해외에서 뽑아서 입국을 하는 것을 되도록은 피하고 이미 호주에 있는 분들에 더 포커싱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호주에서 공부하고 호주에서 계속 취업 비자를 일하고 있는 분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 뽑을 경우는 물론 스킬이 굉장히 많고 경력이 많은 고급력인 분들 위주로 뽑을 예정입니다. 고용주 스폰서 같은 경우는 32%가 증가를 했어요. 현재 고용주 스폰 비자 신청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심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고용주 스폰을 통한 영주권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2%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킬드 인디펜던트 189가 25% 증가했고요. 기술 이민을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초청을 못 받고 계셨던 IT 분들은 혹시 189 늘어나서 다시 뽑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T 분들은 고용주 스폰 쪽이 보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리지널 섹터예요. 491 비자는 외곽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하고 있어야지 초청받고, 또 비자 받은 후에도 외곽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이민성이 자료들을 수치들을 분석해 본 결과 491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이 계속 외곽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시 도시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를 추세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 491 비자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반면 주정부 후원 190 같은 경우 조금 더 늘긴 했지만 거의 유지. 가끔씩 혼선이 오는 경우가 리지널 하면 190까지 리지널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190은 리지널이 아닙니다. 리지널 491인 거고 190은 주정부 후원이기 때문에 190은 조금 상승했다. 근데 리지널 491은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91을 노리신 분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지널 비자 491 비자는 바로 영주권 받는 비자가 아니거든요. 3년 이상 걸리는 비자거든요. 반면 바로 영주권을 주는 이 인플로어 스폰서드 186, 189 190 이것들을 늘렸다는 것은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주정부 후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리고 고용주 후원은 당연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내 직업은 몇 점으로 초청을 받을 수 있나, 그럼 주정부는 또 혹은 189는 몇 점으로 초청이 되고 있나, 이 부분일 텐데, 최근에 저희가 유타스 타스메니아 영상에서 제가 간호와 약사를 적극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스메니아 약대를 나오고 190 초청한 케이스가 또 때마침에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iversity of Tasmania 약대를 재작년 말 11월, 12월에 졸업을 하시고 바로 취업은 안 되셔서 인턴 약사로 그 다음 해, 2025년이죠. 취업해서 일하시다가 6개월 기간 채워지자마자 타스메니아 주정부에 190 노미네이션 ROA를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이분은 3일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190이 이렇게 최단 기간으로 진행된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80점으로 그렇게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직 공부하신 분들이 갖추신 점수 잘 갖추시고, 인턴 약사로 어쨌든 취업을 해서 일한 게 타스메니아 주정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경력 점수에는 포함시키면 좀 위험해요. 인턴 약사 경력은. 하지만 일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타스메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EOI 제출하고
ROI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선정이 되고 서류를 이틀 뒤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승인이 돼서 190 초청이 됐습니다. 네. 그럼 80점인데 80점을 좀 쪼개서 보면 190 5점 빼고 리지널 점수 빼고 학업한 거 그러면 70점 만드신 거예요. 그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점수도 Superior English가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단계인 Competent English고 의료직 공부하시는 간호사분들, 약사분들은 그 영어 점수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약사치고 엄청 높은 영어 점수를 갖추셨던 건 아닙니다. 평균적 영어 점수를 갖추셨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타스메니아 유타스 190 80점으로 초청된 단기간에 모든 수속이 끝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퀸즐랜드 190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비넷 메이커 초청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테이프 퀸즐랜드 애시모 골코 캠퍼스에서 가구 제작 과정 2년 공부하고 졸업생 비자가 필수죠. 졸업생 비자를 잘 받아서 왜냐하면 기술심사 1년을 잡 레디 프로그램 받기 위해서 1년 기간을 써서 1년 기간 채우자마자 기술심사 나오자마자 거의 얼마 안 지나서 초청이 됐습니다. 퀸즐랜드는 지금 올해 빌딩 앤 컨스트럭션 스트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직업으로 가장 우선권을 주면서 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직 신청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구 제작 캐비넷 메이커란 직업은 이 빌딩 컨스트럭션 스트림에 제외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70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70점으로 190 비자가 초청이 됐습니다. 70점이면 사실 190 5점 빼고 나면 65점 만든 건데 그 65점은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점수예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이 점수로는 초청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스폰서를 받으려고 큰맘 먹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190 초청이 돼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덜고 영주권 초청돼서 영주권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셰프로 491 초청받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셰프가 가장 스테이블하게 오랜 동안 영주권 취득해온 기술직이다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리사로 요즘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해요. 테이프 퀸즐랜드 브리즈번 캠퍼스에서 요리 공부를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 받고 이제 고용주 스폰서도 잘 받아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고용주를 의지하기보다는 별도로 직접 영주권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491을 도전하셨는데 95점으로 이제 초청이 됐습니다. 이분은 영어 점수가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Superior English로 PT 79이치 이상 만드셔가지고 이제 95점 초청이 됐습니다. 영어 점수에서 20점을 만드신 거니까 491 15점을 빼고 나면 60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60점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는 배우자께서 영어 점수 5점 만드셨고 또 이분 경력이 3년 이상 되기 때문에 경력 점수에도 10점을 받게 됐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고용주 스폰을 받고 계신데 독립적으로 해결해보겠다라고 따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였네요.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소식을 접한 190 초청 케이스입니다. 큐티 간호학과 졸업하신 간호사분께서 졸업하고 RN으로 퀸즐랜드 거버먼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아이를 낳게 되셔서 육아휴직 중이신데도 80점으로 퀸즐랜드 주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주정부에 연락해서 육아휴직인 경우 그리고 파트타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초청하냐 물어봤더니 이제 진행 가능하다고 해서 이분은 1년 동안 육아휴직 예정이셨는데도 초청이 된 아주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담당했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직업군에 대한 초청 케이스를 안내드릴 수는 없어서 각각 다른 직업군으로 초청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도하려고 하시는 482 SID 비자 초청 케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케이스들은 중요한 이유는 2년 전에 졸업생 비자 나이 조건이 변경되고 또 영어 점수 조건이 좀 올라서 졸업생 비자 받는 게 조금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482 비자 승인 받으신 분은 졸업생 비자를 못 받으시는 분인데 학생 비자하고 워홀 비자 기간에 일했던 경력들을 합쳐서 경력 1년을 만들 수 있어서 482 비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482 비자는 식당에서도 스폰서 받을 수 있고요. 풀 키친이 있는 카페에서도 혹은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스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키친 안에서 셰프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그리고 물론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지역 상관없이 482 비자를 스폰서를 받을 수 있고 제가 받은 케이스 중에서는 선샤인 코스트, 뉴사우스웨일스 카지노라는 외곽 지역
지역, 이렇게 꼭 도심 시드니나 브리즈번 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곽 지역에 있는 회사 혹은 식당에서 스폰서를 받으면 심사 기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파리 비자가 심사가 느려서 늦게 승인되는 건 별로 안 좋죠. 빨리 승인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 비자를 많이 의지해야 되는 셰프, 쿡 분들은 이 사파리 비자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기쁜 소식을 전한 또 제 학생 케이스이긴 한데 이분은 82년생이세요. 졸업생 비자 당연히 안 되는 케이스고 코로나 이전에 학생 비자를 받고 코로나를 지나고 지금까지 계속 학생 비자로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미용사셨고 근데 호주에서 원래는 스폰을 받기로 하고 들어오셨던 건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분이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보로 전환을 하셨어요. 헤어드레서가 아니고 바보로 변화를 하셨고 이분을 제가 높이 사는 이유는 그 긴 학생 비자 학업 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그 비즈니스 컬리지를 다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 번의 학생 비자 연장을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페일 없이 다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비자 아직 남아있는 기간 중에 SID 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비자가 잘 승인돼서 좋은 것 같네요.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SID 비자에서 ENS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스랜드 건설직 분들은 올해 내내 거의 바로바로 초청되셨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190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자리가 계속 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바지에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직업들을 적극적으로 주정부가 뽑았는데 그 말은 타일러분들, 목수분들 190으로도 괜찮으니까 65점 만들어서 신청하면은 바로 초청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 190 초청받기 위해서 타일러로 아니 목수로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경력 무조건 페이슬립 받는 TFN 짭이 아니어도 됩니다. ABN으로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도 재정 서류 잘 갖추시면은 경력 조건 다 충족이 됩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영어 점수와 기술 심사 잘 갖추셔서 신청하시면 물론 주정부 배정 숫자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브리즈번 올림픽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퀸슬랜드는 계속해서 건설직을 우선시해야 되는 물론 쉽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장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올해는 끝났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꼭 점수 잘 만드셔서 잘 진행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오랫동안 주정부 후원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신 분들은 퀸슬랜드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퀸슬랜드는 주정부 후원이 그렇게 너그러운 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퀸슬랜드가 이 정도로 많은 주정부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쉽게 빨리 승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이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거의 모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이 넓어져도 제도가 완화돼도 영어 점수를 만들지 못하면 그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점수인데 졸업할 때쯤 만들어야 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제대로 영어를 준비해서 입학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학생비자 끝나기 전에 최소한 한 6개월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점수를 만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준비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문이 넓어도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상과 최근 케이스들 그리고 퀸슬랜드 주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성과 또 주정부 조건들이 계속 바뀌고 또 흐름은 다른대로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시는 학업들 그리고 일하시고 또 영어 점수 준비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힘내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